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19년도 2월 달에 본 서울시 간호관리 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서울시 모의고사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 그 작년 정도에서는 18년도에서는 각각의 챕터에서 인사 쪽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0문제 중에 한 5문제가 인사 쪽에서 나왔다 그러면 올해는 기획 파트하고 통제 파트에서 기획에서 5문제, 통제에서 5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총 2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기획하고 통제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나머지 조직이라든가 인사, 지휘에서 한 2-3문제 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마케팅, 법적 측면에서 1문제씩 나왔었죠. 그럼 아예 우리가 간호관리 이해라는 첫 번째 간호 이론이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서는 1문제도 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간호단위 관리에서 우리 감염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에는 감염관리에 대한 부분이 출제 비중이 높았던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간호단위 관리에서는 아예 1문제가 안 나왔죠. 그래서 기획하고, 기획하고 통제에서 문제 빈도수가 올라간 반면 오히려 간호관리 이해하고 간호단위 관리 부분에서는 아예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던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는 다 받으셨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기에 간호전달 체계의 종류요. 자, 그러면 전문직 간호사와 보조 인력이 함께 팀을 이룬다. 그럼 벌써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2-3명의 간호요원이 분담받은 환자들의 입원에서 퇴원까지 모든 간호를 담당한다라고 하면 바로 나오셔야 되겠죠. 모듈 간호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기 문항을 바꿔요. 간호사로만 팀을 이루고 2-3명의 간호사로만 팀을 이뤘고 그 다음에 1차 간호사와 2차 간호사가 있으면서 입원까지 퇴원까지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환자 간호에 대한 총괄적인 간호를 책임진다. 그러면 1차 간호법이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차 간호와 모듈의 차이점은 1차 간호법은 1차 간호사라는 리더가 있는 거고 모듈은 그게 없는 거죠. 2-3명의 그냥 간호요원들이 하는 거고 차이점은 간호사로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간호보조가 들어가 있느냐. 그럼 또 공통점은 뭐였어요? 환자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환자 간호에 대한 총체적인 간호를 책임지고 또 그 환자가 다시 재입원했을 때도 그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공통법이었었죠. 보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요통환자가 많은 지역사회에서 요통전문병원을 개설하였다면 의료의 질 구성 요소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자, 이거는 답은 적합성이죠. 근데 아마도 여기 틀리신 분도 생각보다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가용성으로 가신 선생님들도 제법 있으셨을 거예요. 가용성은 여러분 유인물 이거 드렸죠. 닭가장에 있는 것만 드린 건데 가용성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퇴행성 관절 클리닉 이러한 가정간호 클리닉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가용성, 그런 시설이 있느냐. 그렇지만 여기서는 적합성이죠. 대상자 요구, 인간 집단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이게 적합성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대상자 지역이 요통환자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요통 전문 병원을 만들면 요통 환자들이 그 병원을 방문하겠죠. 그래서 적합성이라고 답을 유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 효과성은 우리가 항상 많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자원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의 정도, 최소한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 건강 수준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거를 효율성으로 보고 있죠. 적절성은 비용 가격이 적절한지를 보는 거죠. 쉽게 답은 하셨을 것 같고요. 3번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환자를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도록 지휘하고 있어요. 간호조무사는 그런데 간호사의 지시를 잘못 듣고 4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1단계 욕창이 발생했어요. 간호사의 행위에 대한 것, 그렇죠. 확인 의무를 태만히 하는 거죠. 자, 간호사는 간호 내용이 그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죠. 그게 확인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조무사에게 체계 변경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요청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 의무 태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직무수행평가에서 강제배분법을 사용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는 평가상의 오류 유형은 관대화 경향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강제배분법 그러면 강제적으로 그걸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수미양과 그래서 10, 그다음에 20, 40, 20, 10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건데 자, 절대평가 단점인 집중화 관대화 경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규칙적인 오류로 가신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규칙적인 오류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규칙적인 오류가 뭐죠? 항상 평가자가 항상 관대하게 하고, 관대한 점수를, 좋은 점수를 주거나 항상 나쁜 점수를 주는 게 지금 말하는 규칙적인 오류죠. 그렇죠? 그래서 규칙적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강제 배분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에서 이제 고민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돼 있죠? 관대화 경향, 집중화 경향을 막기 위해서 강제 배분법을 사용한다고 책에는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답은 4번으로 가는 게 더 맞긴 하고요. 3번도 답이 될 수는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이의제기 하실 선생님이 계시면 이것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둘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4번이 더 정확한 답인데 3번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의료법 시행긴축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양병원이죠. 그쵸?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은 닭가정이 지금 빠져있죠. 상급종합병원 들어가야 되고 병원 들어가죠. 그래서 그 병원에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들어가고요. 아직 요양병원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답은 2번이고요. 6번입니다. 우리나라 간호 서비스에 대한 지불제도인 간호수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찾는 문제죠. 그래서 1번 간호관리료는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2번 가정간호는 간호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죠. 가정간호는 뭘로 수가를 산정하죠? 환자 1인당 방문당 수가죠. 3번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환자는 상대가치 요소를 고려하여 수가가 산정된다. 장기요양보험시설 수가는 뭐였죠? 일단 수가제에다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등급별 수가가 서로 합쳐진 수가죠. 그 다음에 간호행위별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행위별 수가를 하려면 상대가치 체계에 대한 원가 산정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맞는다. 금방 아실 겁니다. 7번입니다. 직무수행평가는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근무성적, 자질,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에요. 직무수행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은 뭐죠? 최고에서부터 최저 순위까지 상대 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서열법이죠. 2번은 각 평정 요소마다 강약도의 등급을 나타내는 영속적인 척도를 도식하는 방법이다. 도표시 평정 척도법이죠. 중요사건 기록법은 논술 형태로 조직 구성원의 성과에 관해 강점과 약점을 기록을 하는 방법이다. 아닌 건 아셨죠? 그쵸? 중요사건 기록법도 문제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 3번의 답가장은 뭘까요? 에세이 평가법이죠. 그래서 에세이 평가법에 대한 문장은 지금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에세이 평가법이고 우리 학원의 여러분들 기본서에도 이거 에세이 평가법이 기술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위기준 고가법은 정통적인 인사고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문장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옳은 거는 답은 4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세이평가법이 지금까지는 한 번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처음으로 나오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면 311페이지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번 관리자와 리더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굉장히 지금까지 많았던 문제죠. 그래서 관리자는 직위에 따르는 권한과 합법적인 권력을 갖게 되죠. 직위에서 부여하는
조직에서 부여하는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권한과 합법적인 권력을 갖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 3, 4는 앞뒤를 바꾸면 되죠. 시간, 비용, 그 다음에 급여, 재고 물품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는 거는 관리자. 그 다음에 리더는 수평적인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수직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신뢰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리더,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리자죠.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요. 9번, 효과적인 통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통제는 활동의 특성이나 상황과 무관하게 원칙에 근거하도록 한다. 아니죠. 활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수한 상황에서 설계되어져야 된다라는 멘트 기억하실 겁니다. 모니터링 체계는 언제 확인해야 되죠? 모니터링은 언제 해야 돼요? 저기 이거 보시면 완료한 후에 확인되는 게 아니라 초기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시점에서 점검을 하셔야 되죠. 수행의 표준은 업무 수행을 한 다음에 정하는 게 아니라 수행 표준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요. 통제는 조직 문화에 맞게 있어야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인 것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통제는 조직 문화에 맞아야 된다. 이것만 아셔도 금방 하셔죠. 10번 의료의 질 향상 방법으로 제시되는 포커스 PDCA에서 보기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 개선하고 자료 분석 및 분석을 하는 거. 개선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는 거는 그렇죠. 시행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커스 PDCA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에 이거 써 있었죠. 더 알아보긴가 그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 다시 한번 드렸어요. 데밍이 그죠? 접근한 거를 미국 병원 법인에서 보완 적용한 질향상 과정의 9단계로 만든 거죠. 그래서 원래는 PDCA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죠? 미국 병원 법인에서 포커스라는 말을 더 붙였죠. 그래서 앞에 약어들을 따서 포커스 PDCA 이렇게 만든 거죠. F 개선이 필요한 과정을 파인드하는 거죠. 그 다음에 organize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팀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clarify 과정에 대한 현재 지식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정의 변화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과정의 개선 사항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선과 자료 수집을 명확히 하는 게 플랜이고요. 다음에 개선, 자료 수집, 자료 분석을 실행하는 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왔죠. 체크는 실행을 통한 개선 과정의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고 또 액트는 이익을 유지하면서 개선을 지속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PDCA는 이제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포커스 PDCA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 2019년 책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책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포커스 PDCA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책 두꺼워지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거 들고 다니는 게 되게 무거운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거가 또 들어가면 알려주시는 게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갑자기 포커스 PDCA만이 나오면 또 당황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은 알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넣었던 게 이번에 이게 시험이 나온 걸 보고 저는 솔직히 좀 기뻤어요. 여러분들, 물론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것도 여러분들, 이게 뭐 이런 게 나올까? 싶으면서 넘어가면 절대 이제는 안 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에, 11번이죠. 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자, 1번. 기획은 활동 목표와 방법을 의미하는 반면 계획은 새로운 아이들을 포함하는 방향성을 지닌 창조 행위를 의미한다. 아니죠. 기획이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계획, 플랜은 기획을 통해서 나오는 산출문이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how to do 였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거는 기본 수업 시간에 제가 불러드렸지 않아요? 불러드려서 받아 쓰세요 했던 기억 나시죠?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들은 단원별 문제 시간에 항상 풀었던 문제예요. 문제풀이반에서 했었고 또 이번에 우리 2월달에 시험 보신 분들은
작년에 18년도에 실전 모의고사라는 걸 했었거든요. 모의고사 반도 운영을 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도 이 하투두, 하우투두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기획의 원칙에는 목적부와 간결성, 탄력성, 안정성, 경제성의 원칙이 있다. 맞죠? 기획의 유형에는 전략기획, 전술기획, 운영기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고요. 리을. 자, 비전지향적이다, 창의적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지향하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립하는 전체적인 기획을 의미하는 것은 전략기획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문제를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거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빠르게 읽다 보니까 기획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찾나 보나 라고 답은 어쩌? 딴 걸로 갔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답을 3번으로 갔어요. 그렇죠. 이런 실수 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문제도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죠. 옳지 않는 거기 때문에 2번인 거고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3번인 거죠. 이런 문제가 속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차라리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러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순간 실수를 일부러 유도를 하는 거죠. 자, 12번이죠. 조직은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변화의 압력을 받으며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직 변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은 뭐죠? 기술관료적 변화가 아니라 그렇죠. 사회화 변화죠. 2번은 상관과 부하가 함께 목표를 정하는 것은 주입형 변화죠. 그 다음에 3번 상관과 부하가 동등한 입장에서 목표를 수립하지만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은 상호작용적 변화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사고나 재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사고나 재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목표 설정 없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 변화에 대한 정의죠. 그죠? 목표 설정 없는 것도 자연적 변화죠. 그래서 1번은 사회화 변화, 2번은 주입형 변화, 4번은 자연적 변화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직 변화 유형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온 기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의들, 땡땡이들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거 생각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조직 내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여기는 의사결정에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구조화된 문제의 경우에는 정형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비구조화된 조직의 문제가 구조화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거는 자, 보세요. 구조화가 됐으면 정형적인 거고 구조화가 되지 않으면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비용 측면에서는 비용을 따질 때는 그렇죠. 개인적 의사결정이 좋죠. 그 다음에 집단적 의사결정에는 어떤 걸 자, 개인적 의사결정에는 비용을 따지고 또 신속성, 또 창의성. 그럼 집단적 의사결정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질, 결정사항의 중요성, 수용성,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정확성으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질, 결정사항의 수용성, 의사결정의 정확성이 집단적 의사결정이죠. 자, 수용성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결정사항의 수용성은 집단적 의사결정이 효과적이고요. 문제 해결 없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공부를 많이 하셨고 이것도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도 풀었던 문제거든요. 보시면 되고요. 14번 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몇 번이죠? 자, 1번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의 특수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성과급이 아니고 수당에 대한 정의를 써놓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은 임금에 부가적으로 지급되며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자, 퇴직금은 우리가 여러분들 유인물에 잠깐 보세요. 법적 복리후생 유인물로 드렸죠. 그래서 자,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제도, 유급휴가제가 법정으로 정의되어 있는 복리후생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도 포함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의료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유급휴가제도 정의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2번에서 고민을 하셨던 선생님은 퇴직금이 물음표였다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퇴직금도 법적 복리후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근속연수, 학력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연공급이죠. 4번은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이건 맞죠? 그런데 기본급 외에 수당과 상여금이 제외된다는 게 아니라 수당과 상여금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거죠. 자, 그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번이죠. A 간호사는 간호학과 졸업 후 중소규모의 재활병원에 취업해서 3년째 근무 중이고요. 상급 종합병원 경력직 간호사 모집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재활병원 수간호사와 면담한 후에 상급 종합병원 입사를 포기하고 그대로 재활병원에 남아있기로 했는데, 자, 이할지 근거를 해서 볼 때 A 간호사의 욕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면 답은 성장 욕구 좌절로 관계 욕구 증대죠. 자, 합격을 했는데 안 가는 걸로 됐잖아요. 입사를 수간호사랑 면담을 하고 안 가는 걸로 결정이 됐죠. 그러면 뭐예요? 성장 욕구가 좌절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거는 그보다 아래인 하위 욕구인 관계 욕구에 대한 욕구 증대가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ERG 이론은 뭐예요? 욕구는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로 단계별로 올라가지만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좌절, 퇴행 요소가 작용해서 아래 욕구에 그거를 만족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6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조직은 자신의 존재 이유인 조직 목적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을 구조화하는데 이러한 조직 구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닭가장부터 먼저 볼게요. 매트리스 조직은 생산과 기능에 모두 중점을 두는 이중적인 조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트리스 조직은 뭐예요? 생산적인 기능은 우리 라인 조직이죠. 라인 조직에 있고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프로젝트가 붙어서 만든 조직이 매트리스 조직이죠. 그래서 매트리스 조직의 특성에 항상 들어가는 게 생산과 기능 모두에 중점을 둔 이중적인 조직이다가 대표적인 매트리스의 특성이었죠. 그래서 매트리스 정의에 대한 거 맞고요. 2번은 위원회 조직이죠. 부하에 대한 감독이나 통솔력이 증가한다. 이거는 틀린 문장이죠. 위원회 조직은 부하에 대한 그 위원회 일을 하느라 부하에 대한 감독이나 통솔력은 감소한다라는 게 위원회 조직의 대표적인 단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조직이라 한다 그래도 2번 답은 틀린 거죠. 증가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감소한다가 맞고요. 직능 조직은 조직이 작고 단순할 때 운영이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직능 조직은 중규모 이상일 때 효과적이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4번 프로세스 조직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 인적 물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구조는 프로세스 조직이 아니라 프로젝트 조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프로젝트 팀에게 주어지는 특정 과제에 따라서 착출되는 인원이라든가 물적 자원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조직이 아닌 프로젝트 조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문장으로만 봐도 1번이 가장 맞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도 보시면 우리 기획의 계층화에서도 목적 배웠었죠. 그럼 목적의 정의가 그 조직의 사회적인 존재 이유, 이게 목적의 정의였었죠. 그러면 사회적인 존재, 목적을 잘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을 잘 만들려면 우리 외부 환경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많이 있게 변화하고 위기가 많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목적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조직이 효과적이냐? 동태적인 조직이 효과적이고 우리가 공부했을 때 대표적인 동태적인 조직이 프로젝트 조직, 매트리스 조직, 위원회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조직을 찾으라 그러니까 매트리스 조직이 맞는 거고요.
또 1번 조직은 매트리스 조직에 대한 정의, 생산과 기능에 모두 중점을 두는 이중적인 조직이다 라고 썼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네, 그러면 17번입니다. 조직 구성원 간의 반복적인 상호작용 패턴으로 의사소통 경로 구조를 의미하는 의사소통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우리 이거 되게 문제 많이 풀었죠. 자, 1번은 뭐죠? 특정 리더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 경우는 Y형이죠. 그 다음에 특정 리더에 의해 모든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리더에게 정보가 집중되는 현상, 수레바퀴형, 윤형. 공식적인 리더나 팀장은 있어요. 그러나 지위나 신분의 서열이 뚜렷하지 않고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에서 나타난다. 이게 핵심이었었죠. 뭐죠? 원형이죠. 그 다음에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널리 분산되어서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답은 4번이죠. 보시면 되겠고 18번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의료시장 내 경쟁 심화, 고객의 왈권리, 소비자 보호의 강화 등으로 간호의 질관리가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어요. 간호 질관리와 관련된 용어 정의, 쉽게 말하면 질관리의 접근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의사소통, 환자 간호계획, 절차 편람, 환자 교육 실시와 관련된 기준과 표준들. 자, 그러면 의사소통, 환자 간호계획, 절차 편람은 책에 다 있는 말이죠. 그래서 과정표준이고요. 그러면 환자 교육 실시와 관련된 기준과 표준. 기준과 표준은 무조건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계신 것 같아요. 구조 아니,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환자 교육 실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자 교육 실시와 관련된 기준, 표준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CP요. 표준 진료 지침 있었죠. 그래, 그런 CP들, 그 다음에 표준화된 임상 지침서, 임상 안내서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과정적인 표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호 과정을 표준화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표되는 게 CP죠. 그래서 그런 CP들, 그 다음에 표준화된 임상 안내서, 이러한 것들이 환자 교육 실시와 관련된 기준과 표준의 예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과정 표준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2번. 수행되는 간호활동과 관련된 기준과 표준 툴. 자, 여기도 기준과 표준 틀인데 앞에 뭐가 있어요? 간호활동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구조가 아니라 과정 표준이죠. 그 다음에 환경, 기구 사용, 직원의 자격과 관련된 기준과 표준 틀은 그렇죠. 구조 표준이죠. 간호의 구조, 과정 및 결과적 측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간호에 대한 기대 수준이다. 달성 가능한 질의 정도, 목표를 말한다. 이거 뭐죠? 간호 표준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기본서 보면 요 말 그대로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호 표준에 동그라미 하시고 정의들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 보기와 같은 질량상 활동 방법의 종류. 모든 서비스와 상품의 불량률, 결함을 줄이고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질량상 활동 방법. 첫 번째 땡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식스 시그마라는 건 아실 거예요. 식스 시그마가 표준 편차잖아요. 근데 앞에 6가 붙어서 100만 개 중에 불량률이 서너 개. 그래서 불량률 제로 운동을 시작을 해서 나타난 게 시그마였죠. 그랬다가 어때요? 불량률이 제로가 되니까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결국은 기업의 생산성도 올리고자 하는 방법이 6 시그마였죠. 그 다음에 DMAIC, 그쵸? DMAIC라고 불리는 정의, 측정, 분석, 개선, 관리, 절차로 프로세스 개선을 수행하는 방법, 이게 시그마였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답은 2번. 리는 설명하려고 했었던 거. 답은 3번. 시그마죠. 자, 그런데 우리 시그마는 우리가 이제 작년도죠. 작년도 7월 달에 문제풀이반에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도 서울시가 10월에 시험을 봤었죠. 그쵸? 18년 10월에 서울시 봤었죠. 혹시 그때 보신 선생님이 계실 건데 학원에서 시험장 들어가면 학원에서 광고 문제 주시지 않나요? 파일 만들어서 거기에 이거 써 있었어요. 두 번째 땡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 시그마라고 답을 들었던 문제 찾아보셔서 혹시 있었던 분들 그거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 문제에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2월 달에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또 동영 모의고사 풀었는데 그때도 이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저도 반가웠었어요. 물론 첫 번째 땡 갖고도 금방 풀 수 있지만 금액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땡은 시험 문제는 이제 뭐 시그마를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었어요. 특히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는 더더욱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2019년 버전 책 업그레이드 하면서 린을 넣었었어요. 그래서 린도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닭과장에 린이 나온 걸 보고 통제 부분이 이제 점차 강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그 린이라는 걸 간단히 설명을 하면 뭐였죠? 그렇죠. 프로세스 개선 체계인데 낭비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방법이 린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린 자체가 단어가 군살이 없다, 날씬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 요소들을 다 제거해서 지속적으로 비용 절감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거. 그래서 가치 중심의 효율성을 강조했던 것이 린인 것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식스 시그마 모델이 공정 능력의 개선, 변이에 초점을 뒀다라, 감소에 초점을 뒀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 문제는 서비스 마케팅에서 서비스 특성이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는 하죠. 그래서 뭐죠? 서비스의 표준화 품질 통제가 어렵다. 이 말 나오면 서비스 특성에 뭐가 들어가죠? 이질성 들어가기도 하고, 만약에 약간의 이질성이 없다 그러면 가변성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그때 서비스의 표준화 품질 통제가 어렵기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설계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또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비스 표준을 설계하고 표준을 만들고 수행하고 서비스 맞춤화 시행하고 기계화 산업화 강화하고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도 많이 풀었었어요. 그렇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질성의 문제가 17년도 지방문제에서 나왔었거든요. 한번 건너뛰고 이제 19년도 2월달에 서울시 문제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2월달 시험 보기 전에 동영 모의고사 볼 때도 요 문제가 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작년이 워낙 너무 쉬웠었고요. 그래서 100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 높지는 않았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저처럼 저는 이제 아까 기획 그 문제 하나를 틀렸거든요. 그 하나 틀린 게 옳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데 옳은 것을 골라갖고 실수할 수 있는 변수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점수 때는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관리에서는 정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가 그래도 가르친 범주 안에서는 다 나온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는 그쵸? 올 6월달 시험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또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꼼꼼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